자, 우리는 오늘 뭘 배워요? 마인드맵을 배워요. 근데 지금 쓰시는 거 다 위아래로 쓰고 계시죠? 내가 마인드맵 배우러 왔어. 그럼 마인드맵을 한번 시도를 해볼까도 아니고 그냥 위아래로 쓰고 있죠? 위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게 과거의 습관이에요. 우리는 늘 새로운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과거의 습관대로 살려는 그게 부딪혀요. 근데 모든 사람은, 모든 것은 쉬어질 때까지는 어려워요. 우리 아이들 생각해보세요. 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요. 지금 저희 조카가 있거든요. 다리가 이만해 하나가 막 튼실하거든요. 근데 걔가 막 엉덩이를 막 기려고 이제. 그죠? 애기들 엉덩이 막 기저귀 너무 흔들죠. 왜 그러는 거예요? 이 반동을 얘가 배우는 거예요. 기어가기 위한 이 반동을. 그러다 어느 날 딱 한 발 나가. 얘는 놀라운 걸 경험한 거야. 그때부터 기죠. 지금은 또 설려고. 막 설려고. 막 발가락도 막 구겨지기도 하고. 뛰려고. 무릎 보호대 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한 번씩 경험했어요. 근데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처음부터 완벽하려고. 그런 일은 여러분들의 평균 수명 125세 될 때까지 그런 일은 없어요. 처음부터 완벽할 일은 없어요. 뭐 장 대표님이 카페를 뭐 처음부터 잘 운영을 했겠어요? 처음부터 이 지금 엄마 작가가 되다를 잘 운영을 했겠어요? 처음에 사람이 안 모여서 답답하고, 처음에는 운영이 그지 같아서 답답하고 막 그랬겠죠.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 능숙해지고, 하다 보니 정말 내가 주인이 되고, 하다 보니 내가 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위해 영향력을 끼치지만 결국에 내가 가장 많이 성장하는 거를 우리 장 대표님 느끼듯이 마찬가지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쉬워질 때까지 어렵습니다. 저 처음에 강사자 했을 때 강의하지 말라 그랬어요. 생긴 거가 일단 재수 없어서 안 된다. 저 여자들 많은 카드사 있죠? 신한카드 이런 데 가면 여자들 이렇게 팔짱 입고 저를 쳐다봐요. 저 결혼하기 전에. 그땐 더 호리호리하고 더 이제 생긴 게 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냥 살다 보니 눈이 처지더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야, 제가 강사야? 뭐 이런 게 귀에 들렸어, 심지어.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 강사 그 선생님이 강의가 별로 안 맞는 것 같다고. 이것도 배우고 다른 것도 배우라고 이랬었는데, 강의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격이 그지 같아서 목소리가 성대결절이 3번째 걸렸거든요. 이젠 포기했어요. 일단 노래방은 가지 말고 노래방에서 춤을 추자. 그렇게 바꾸면서 이제는 그냥 이렇게 목소리가 걸고 가니까 더 반응이 좋은데, 더 나에 대한 이미지가 사람들이 좋다고 그러는데 해가지고, 이게 살다 보니 참 좋게 나를 끌고 가는구나. 그래서 이것만 인정하시면요, 마인드맵이 재밌어질 수 있어요. 마인드맵이 힘듭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잘하려고 해서. 그래서 처음부터 어렵다. 처음엔 어렵지만 모든 건 그렇다. 마인드맵만 그런 게 아니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그 내 인생 5년으로 한 책을 되게 좋아해요. 이 책에 이제 마인드맵을 그린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키워드에 집중해라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글을 잘 쓰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키워드에 집중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되고요. 이거 책에다 많이 하세요. 자, 보시면 제가 무슨 키워드에 꽂혔어요, 지금? 악몽. 그러면은 이 악몽을 내가 뭐 해보는 거예요, 진짜? 꿔봐야지. 5년 뒤에 악몽을 꿔보는 거예요. 일단 가정에 대한 악몽, 건강하지 않은 악몽, 재정적으로 가난한 거, 가난의 대물림. 내가 그 가난의 대물림이 싫어서 사실 정말 빡세게 살았거든, 인생을. 그걸 상상해보는 거.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가난을 대물리면 어떡하지? 내가 빨리 변화야겠구나. 그죠? 화목하지 않은 선택적 불신. 그죠? 또는 사업적인 악몽. 내가 뭔가를 시도해. 실패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거 하다가 말 줄 알았어. 얼마나 그게 듣기 싫어요. 너 책 낸다며. 그럴 줄 알았어. 아직도 안 나왔니? 뭐 싫잖아요, 우리. 그럼 이 5년 뒤에 악몽을 내가 미리 꿔보는 거, 미리 써보는 거죠. 이것도 글이 되지 않을까요? 악몽을 꿈꾸어라. 여기 자기계발서를 쓰시고 악몽을 꿈꾸어라. 그래갖고 내가 지금 악몽을 꿈꾸는 걸 글로 쓰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 같죠? 집에 가서 쓰면 안 생각난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책에다가 키워드를 갖고요, 내가 써보세요. 내가. 자, 북맵. 제가 이걸 북맵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책에다 맵을 그리는 거예요. 책에다가 맵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통찰력을 키우는 거죠.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큰 걸 한번 써보는 거예요. 통찰력. 하나의 키워드로 크게 한번 그림을 보는 거예요. 단순히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악몽이라는 건요, 이 책의 소제목이 아니라고. 이 악몽이란 키워드는요, 정말 광대한 내 책의 제목, 부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통찰력을 키우는 거고요. 목표와 Y의 재발견. 내가 이 책을 왜 읽지? 내 인생 5년 후래잖아. 그
그럼 내 인생 5년 뒤를 꿈꾸고 또는 내 인생 5년 뒤를 미리 준비해보고 나쁜 생각도 미리 한번 해보고 준비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키워드 안에서 내 책을 읽는 이유, 목표와 Y를 재발견을 해보세요. 그러면 꽂히는 단어들이 있어요. 꽂힌 단어들이 있어요. 행동력, 행동할 거잖아요. 이거 쓰다 보면 행동력 나오지 않을까요? 어머, 나 가난을 물려주기 싫어, 우리 아이한테. 우리 아이가 배우고자 하는 거 정말 가정적인 거, 그 경제적인 거 생각하지 않고 마음껏 배웠으면 좋겠어. 그러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열심히 더 성과를 내야겠구나. 이런 생각 들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행동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내가 쓰는 거예요. 내가 내 책에다 쓰시는 거예요. 시련이 사람을 키운다. 그 시련을 갖고 써보는 거야. 인내심. 저한테는 시련이 인내심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책임지고 키웠어. 근데 배신당하죠. 좀 감사하면서 정말 배신 많이 당했거든요. 어제도 배신 하나 당했잖아. 2번 당했어, 어저께. 그래서 어저께 막 정신이 오락가락 어저께 감사 마인드 맵을 제가 어저께 메일 마인드 단톡방에 올렸고, 아마 이제 인스타라든지 블로그 이제 오늘 올리겠죠? 그걸 보면 거기다가 막 짜증났다고 써놨고, 막 그림도 써놨고, 막 그림에 막 뇌에 열나는 거 이런 그림 그려놨거든요. 어제도 시련이 있었어. 하지만 뭐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사람마다 타이밍은 다르니까. 이해해야 된다. 그게 나의 시련인 거죠. 그리고 상처, 성장통이다. 뭐 하는 거야? 이 키워드들이 나중에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글의 소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장통을 쓰다 보니까 생각나는 일이 있고, 성장통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내가 생각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생각들은요, 키워드에서 시작이 돼요. 저자와의 대화. 가장 찬란했던 한 해로 기억한.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쓴 거예요? 견딜 만한 시련만 온다고 생각하면 쉽다. 여기다 내가 문장을 쓰면서 뭐 하는 거야? 저자와 대화라는 거지. 책에다가 막 낙서하세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그렇게 책을 읽잖아요. 저희 첫째가 2학년이거든요. 걔가 책에다가 그지 낙서하기 시작해요. 전 처음 딱 생각을 했죠. 저 책은 이제, 저 전집은 이제 못 팔겠구나. 못 팔겠구나. 근데 그 전집을 파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걸 우리 아이가 배우는 거죠. 아이에게 마인드맵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엄마가 와서, 엄마가 마인드맵 배웠어. 자, 펴봐! 그 애들은, 우리 엄마가 나에게 뭘 가르치겠대! 싫죠. 내가 생각해도 싫은데, 그죠? 그래서 절대 가르치지 마시고요. 보여주세요. 엄마가 하는 모습을. 그럼 아이들은 정말, 엄마, 나도 색연필 있는데. 그래서 옆에서 따라 그려요. 그리고, 딸이 계시든, 아들이 있든, 마인드맵을 하면 부작용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릴게요. 다이소를 자꾸 가요. 자꾸 펜을 사고, 자꾸 스티커를 사고, 자꾸 색연필을 더 큰 사이즈로 사요. 문구 덕후가 돼요. 그래서 맨날 메일 마인드맵 단톡방에 올라오는 거, 다이소를 와버렸어요! 뭐 이런 사진들이 나와요. 그럼 사람들이 빨리 나오세요! 뭐 이런 걸 쓰거나, 누군가 괜찮은 걸 올리면 제 것도 사주세요! 뭐 이걸 올리거나. 막 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막 택배를 보내라. 막 이건 우리 동네에 없다. 막 난리가. 그런 어떤 부작용이 좀 있다라는 거. 분리적 좌뇌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우뇌 성장도 있겠지만 이걸 우리가 가지를 치면서 단어를 나눠 나가잖아요. 이게 분리적 좌뇌 성장. 그래서 글짓기를 할 때 너무나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글짓기를 하기 힘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옛날에 자소서 쓸 때 생각해 보세요. 나는으로 시작을 해요. 다빵 터지셨어. 그렇게 쓰신 거야. 나는 그놈한 아빠와 자상하신 엄마 밑에 둘째로 다 똑같이 쓴단 말이에요. 그죠? 왜? 이게 문장을 멋있게 쓰려다 보니까요.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우리 뭐부터 생각하자? 키워드들이 이렇게 오밀조밀 모이다 보면요. 문장이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키워드들을 일단은 뽑아내는 훈련, 키워드들을 써내는 훈련, 키워드를 연상작용으로 막 터트리는 훈련, 이걸 먼저 하셔야 글이 풍부해진다. 글이 풍부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결단 내리는 게 중요하다. 저 맨날 낙서하죠. 무엇을 언제 시작할 것인가. 그죠?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다. 뭐다? 무엇을 내려놓고. 저는 이렇게 썼던 내용들이 다 이 샤넬보다 마인드맵 책에 들어간 거예요. 본 것 같죠? 이 내용. 그죠? 그러니까 사실 자기계발서나 육아 에세이가 비슷해요. 다 우울증, 다 공황장애. 우리 얘는 다 동물. 남편은 다 쌀데기 없는 애들. 막 뭐 다 똑같아 사실은. 근데 이 똑같은 이야기를 어떤 키워드로, 어떤 공감되는 언어로 쓰느냐, 이거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단어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그놈한 아빠와 이렇게 딱 시작하면요. 저 모의 면접 많이 봤거든요. 대학교 강의할 때. 안 읽고 싶어요. 똑같거든. 근데 어떤 친구 뭐라고 썼냐면 짐승 같은 성실함. 여기 키워드 뭐가 들어가요? 짐승하고 성실함. 근데 이게 어울려요? 안 어울리죠? 헉, 짐승 같은 성실함. 이걸 연상을 하고 나니까 내가 얘가 궁금한 거예요. 읽고 싶죠? 이거 무슨 힘? 키워드의 힘. 똑같은 성실함을 이야기할 거지만 짐승이라는 키워드의 어떤 반어법을 사용을 했을 때 구미가 당기죠. 그렇죠? 그래서 키워드 힘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에 집중을 하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그죠? 너무나 안정적인 똑같은 사고를 갖고 살잖아요. 다 같이 치킨집을 해, 그죠? 다 같은 치킨집. 우리나라에서 치킨집이 가장 많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망하는 게 치킨집이고, 그죠?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게 한의원이고 우리가 가장 빨리 망하는 게 한의원이고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이런 것들을 좀 써보면서 개성이 없는 자립심 부족한 고루한 방법을 지닌 단편적인 편협적 사고를 가진 도전할 줄 모르는 재미없는 에이 싫어 써는 거죠. 내 감정들을, 그렇죠? 그런 것들도 다 키워드로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말씀드렸고, 자 마인드의 특징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퇴계 이황과 레오나르도 다빈치 동서양의 천재들이죠. 이들이 필기를 할 때 공통점이 있더래요. 뭐예요? 준비물이 있었고요. 준비물 갖고 오셨잖아요. 필기 도구. 필기 도구 없이는 절대로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필기 도구 빌리는 사람이 있고 나의 종이 한 장만 찢어줘. 그 필기 남아요 안 남아요? 절대 안 남아요. 아셨죠? 그래서 준비물 중심에서 시작해라. 이거 왠지 아세요? 필기를 중심으로 시작하는 이유. 뇌가 좋아해요. 뇌가 좋아요. 왜? 뇌는 중앙에서 좌뇌 우뇌 나뉘잖아요. 뇌가 생각하고 싶은 방법의 순서가 중앙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맵은 중앙에서 하는 겁니다. 왜? 뇌가 보잖아요. 그럼 뇌가 어때요? 우와! 재미있게 필기했네.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애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갖고 우리가 놀아줘야 되는 것처럼. 아시겠죠? 그래서 뇌는 중심에서 시작. 색상. 색상은 뭘 담당해요? 우뇌를 담당을 해요. 글씨를 쓰죠, 우리가. 뇌는요, 글씨 싫어해요. 보기 싫어. 근데, 색상이 예뻐요. 덩어리로 기억을 해서 이미지로 인지를 하더라. 그래서 기억, 장기적인 기억이 도움이 되고요. 가지 연결. 연결하는 건 뭐예요? 좌뇌. 한 단어에서 다양한 단어들을 뽑아내라. 그래서 좌뇌적인 역할. 키워드. 키워드 누가 좋아한다? 뇌가 좋아한다. 글자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문장을 안 좋아해요, 뇌는. 그 문장을 여러분들이 써놨는데 기억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내가 기억을 못하니까 문장 쓰시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문장을 쓰는 이유는요, 기억이 아니라 뭐예요? 기록이에요. 쓰고 나중에 읽으려고 쓰는 거예요. 근데 키워드 쓰면요,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들을 때 키워드로 쓰거든요, 마인드맵을. 많은 분들 물어봐요. 어머! 다 기억이 나요! 이러시거든요. 내가 쓴 마인드맵을 보고 지가 기억이 나는데. 왜냐면 지도 들었거든. 그래서 맨날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키워드만 써요. 기억을 못할까봐 못 쓰겠어요. 네 뇌를 믿으세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뇌를 믿으세요. 뇌가 좋아한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키워드보다 더 좋아하는 게 뭐예요? 이미지예요. 근데 이건 좀 훈련이 필요하겠죠. 왜? 내가 그림 못 그리니까. 그래서 내 실력을 믿고 그림을 그려낼 때까지 이미지는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 그리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거 뇌가 뭘 좋아한다? 이게 싫어하는 순서예요. 문장을 제일 싫어한다. 그 다음에 키워드를 좋아한다. 제일 좋아하는 건 뭐다? 이미지를 좋아한다. 그래서 상상을 하세요. 우리가 그렇다고 책을 이미지로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상상을 하세요. 어떤 상황을. 내가 실패했던 상황. 아이들과 우울해서 같이 껴안고 울었던 상황. 이런 상황들을 키워드로 뽑아내세요. 키워드. 이 키워드의 나열이 먼저 돼야 그 다음에 뭐가 완성이 된다? 문장과 책이 완성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책 제목이 있겠죠. 요거는 간단히 공책 한번 써볼게요. 자, 책 제목에 저는 이 키워드는 꼭 들어가야 하시는 거 한번 써볼게요. 저는 샤넬보다 마인드맵일 땐 그래서 샤넬이었어요. 명품의 생각을 연상시키자 싶어가지고. 엄마의 명품의 생각. 그래서 명품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키워드를 갖고 책을 쓰고 싶으신지 일단 써보세요. 약간 비유한 단어도 괜찮아요. 저처럼. 샤넬. 그죠? 어떤 키워드. 그리고 그 키워드에 내포되어 있는 저는 샤넬하고 가운데는 명품 생각이겠죠.
샤넬, 명품, 생각. 저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목차를 뽑아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걸 쓰실 거예요? 어떤 키워드의 책 제목? 키워드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가운데다 써보세요, 키워드. 만약에 이제 키워드가 생각이 나셨으면 그걸 가지고 책 제목을 인용해서 만들어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드신다고 그 책 제목이 그대로 되진 않습니다. 잘 팔리게끔 출판사에서 바꿔요. 하지만 책 제목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여러분들의 목차가 나와요. 내가 책 제목에서 이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 라고 나오시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키워드 5가지를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 키워드를 얘기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얘기할까? 그 책 제목의 그 키워드를 위해서 내가 책 제목 5가지 뭘 뽑아낼까? 혹시 가운데 쓰신 거 있으세요? 비교하는 건 아니고 돈 얘기하실 거예요. 자, 돈 얘기 너무 중요하죠? 그쵸? 그럼 돈을 위해서 키워드 5가지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돈 하면 떠오르는 거 몇 가지?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바뀌어요. 자, 돈 하면 떠오르는 거 5가지를 얘기할게요. 부자, 안정. 오케이, 여기까지. 행복, 부자, 안정이에요. 자, 돈 있어야 행복해요. 그죠? 돈이 없어서 불행했던 경험 있으세요? 불행은 아니고. 그냥 많았으면 좋겠다. 많았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그럼 풀어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돈이 있어야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하고 싶은 것을 거기다 풀어내실 수 있어요? 하고 싶은 거 3가지, 5가지 정도? 그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돈 행복하고 또 뭐가 있었죠? 안정. 자, 돈이 있어야 안정되는 거 뭐가 있으세요? 돈이 있어야 뭐가 안정돼요? 심리적 안정. 심리적인 안정.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안정. 또 약간 돈이 있어야 불안하지 않으니까. 일단 내가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마인드맵을 같이 더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저는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일단 건강. 돈이 있어야 안정된 건강을 챙길 수 있겠죠. 자, 돈이 있어야 또 안정된 뭘 챙길 수 있어요? 다른 분 생각나시는 분 있으세요? 가정. 그쵸? 또 돈이 있어야 안정된 뭐를 또 노후. 그런 얘기들을 풀어내면 되죠. 그래서 내가 가지를 쳐나간다는 건 뭐냐면 일단 키워드로 뽑아내시고 거기다 살을 붙여나간다는 의미예요. 돈이 나는 너무 중요해서 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근데 돈에 대해서 행복, 돈에 대해서 안정, 그럼 돈에 대한 방법도 들어가면 좋겠네요. 그럼 돈을 위해서 내가 어떤 방법들을 구축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어떤 실질적 사례나 경험, 그죠? 가지를 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아까 얘기한 육하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할지, 아니면 내 중요하다고 하는 또 다른 돈과 관련된 키워드를 이야기를 할지, 이거를 자꾸 분산적으로 써봐야 되는 거고요. 무조건 5가지만 뽑아내지 마시고 생각이 더 나면 더. 그럼 그 키워드가 글을 써봐요. 계속 블로그에도 써보고 인스타에도 써보고. 그럼 어떤 거는 생각보다 생각이 안 나. 그럼 빼셔야겠죠. 어떤 거는 그보다 생각이 더 나. 그럼 그걸 갖고 나눠야겠죠. 이거를 마인드맵으로 자유자재로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가지치기 되겠냐? 안 해봤는데. 그쵸? 그래서 훈련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여기 내가 넣어놨나? 이거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고, 그 사과 있죠, 사과. 사과하면 떠오르는 걸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과하면 떠오르는 거. 뭐 있으세요? 여기서 쭉 한번. 사과. 빨개. 과수원. 맛있다. 애플. 벌레. 자율력의 법칙. 동그랗다. 백설공주. 이거를 끊임없이 하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은? 이게 책이랑 상관 있어요? 상관없죠? 근데 머리를 말캉말캉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과하면 떠오르는 걸 애들이랑 한번 해보세요. 글씨 쓸 줄 있는 아이들 있으면. 지금부터 사과하면 떠오르는 걸 엄마랑 1분 동안 쓸 건데, 많이 쓴 사람이, 아니 적게 쓴 사람이 많이 쓴 사람 소원 들어주는 거야. 누가 이길까요? 애들이 이겨요. 왜? 애들의 두뇌가 더 말캉말캉하고요. 애들은 정답을 바라서 쓰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 책을 써야지, 책 제목이 이거지, 목차 키워드 5개 정해야지, 우리 이미 완벽한 거 생각하고 써요. 그 생각이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그냥 돈을 썼어. 책 제목에 돈이 들어갈 거야. 이것까지 쓰시고. 대신에 5가지를 써라고 했을 때 5가지에 국한돼서 쓰는 게 아니라 생각나는 단어를 다 쓰신 다음에 거기서 5가지를 뽑아서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리고 다 나왔죠? 얘는 얘에 들어가야 돼. 얘는 얘에 들어가야 돼. 얘는 얘에 들어가야 돼. 뭐 할 수 있어요? 분류할 수 있죠. 그렇게 하시면 훨씬 쉬워지겠죠. 이해되세요? 그렇게 운해와 잔해를 활용한 마인드를 사용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 5개 키워드, 각 꼭지에 7개 키워드를 뽑아내실 때까지 뭐 하셔라? 공책에 단어를 나열하셔라. 그리고 지금부터 책을 뒤지세요. 본인의 집에 있는 책. 내가 돈에 대해서 쓸 건데 이 키워드 괜찮네. 이 키워드 괜찮네. 이 키워드 괜찮네. 다 담으세요. 그거를 분류하세요. 5개 꼭지로 분류하시고 7개로 나누세요. 그걸 갖고 내 책을 쓰시면 돼요. 내 책이 내 머리에서 새로운 게 나온다?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있는 책에서, 내가 읽은 책에서, 내가 늘 생활하는 생활의 반경 안에서 책 제목과 책 목차가 나온다. 왜? 내가 그게 관심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쏟아낸다. 어디 위에? 종이 위에 쏟아낸다. 정답만 쏟아낸다? 아니에요. 걸르는 작업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다 쏟아내고 분류한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정하시면 돼요. 제목, 5개 키워드, 7개 키워드까지. 아시겠죠? 만약 해보시다가 또 걸린다. 그럼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여기로 연락 주시면 돼요. 제 핸드폰 번호, 제 유튜브, 인스타 주소. 인스타 들어오면 정서에 좋진 않습니다. 재미삼아 들어오시고요. 네, 카카오톡 단톡방, 네이버 블로그 카페예요. 그래서 오셔서 유튜브에도 제가 유튜브를 되게 열정적으로 하진 않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잠옷으로 찍어 올리고 맨 얼굴 찍어 올리고 되는 대로 찍어 올리고 운전하다 찍어 올리고 이렇게 찍어 올린 영상이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뭐 살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셔서 몇 안 되는 분들이잖아요. 이 중에 3분만 책이 나와도 오늘 수업은 괜찮겠다. 근데 그 중에 3명이 내가 되냐 남이 되냐는 누구의 선택이다? 나의 선택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분 더 있네요. 괜찮나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와, 오시셨나요? 너무 좋았죠, 진짜.